네. 자, 먼저 여행지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 여름 피서 특집으로 준비를 그래요. 하셨다고요. 아까 뭐 여름 휴가 준비 어떻게 됐냐고 예. 물어보시려고 하셨는데 네. 한번 물어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름 휴가 준비하셨나요? 아, 계획하셨어요? 저는 부산으로 가요. 부산. 네. 부산에서 뭐 하시게요? 짧게 1박 2일로 네, 그냥 바다도 보고 쉬다 오려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부산 좋지요. 어디 가시게요?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 네. 저는 저희 학생들과 국토종주 자전거 하이킹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말에 날 비우시려고요? 네? 아니요, 주말에 가는 거죠. 주말 동안에 주말에 가고 종주를? 오. 뭐 엔진이 좋지 않습니까? 김윤 씨 얼굴이 반쪽에 저기. 네, 맞죠? 뭐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럼 다른 분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정미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은 통영 가고 싶어요. 통영. 한국의 통영 나폴리 너무 통영이라고 좋죠. 그러는데 거기 좋은 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통영 너무 좋죠.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짧게 팁 하나 드릴게요. 네. 통영에 가셔서요. 꼭 짬뽕을 드십시오. 짬뽕이요? 통영이요? 예. 해물 들어가나요? 5,000원이거든요. 네. 짬뽕에 전복, 문어 뭐 다 나옵니다. 와, 진짜요? 이만한데요. 그 위에 해산물이 이만합니다. 그렇군요. 좀 짬뽕은 통영이다. 이런 말 좋은 정보 알겠습니다. 네, 잘 네, 받아 네. 적으시고요. 우리 네네. 서신 평론가님 어디로 가세요? 뭐 한두 주 있다 지금 풍기로 식구들하고 같이 갈 생각입니다. 물란하게요. 인견으로 유명한 곳 아닌가요? 풍기? 네. 인삼도 유명하고요. 또 인견도 유명하고요. 네. 그래요? 인견을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연 섬유잖아요. 네, 맞아요. 인조견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여름에 입으면 시원한 그 옷. 다들 계획이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이소은 기자는 어디로 계획이 아는 데 있어요? 많잖아요. 네, 저 아는 데 너무 많아서 네. 그 정리하는 데 보내려고 합니다. 어딜 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제가 온 거라서. 그리고 요즘에 다 국내로 가시는데요. 네, 해외여행 또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앞서서 설명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국내 피서 여행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우 이러고서 그냥 말라버리는 고민만 하다가 그러는 분들 많은데요. 특히 우리 주부들 아이 챙기랴 부모님 챙기랴 막 고민만 하고 정말 끝이 없는데 이런 분들 위해서 바닷가 옆 캠핑장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괜찮죠? 네, 바닷가 옆 멋지네요. 캠핑장. 바다도 이 보고. 바다는 네. 사실 뭐 우리가 휴가에 뭐 피서에 혹은 뭐 빠질 수 어디에 최고는 일단 바다인데 네. 그 바다에다 캠핑장까지 야, 이거 너무 신선한데요. 빨리 달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좀 사설이 약간 있어요. 네. 그 캠핑장들도 보면요. 그 캠핑카나 캐러반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제가 카라반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캐러밴이더라고요. 어차피 트레일러- 영어인데요, 뭐. 네. 이런 것도 갖춘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토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캠핑장은 텐트 외에 숙소도 다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아예 텐트도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바다 캠핑장은 아니지만 그 과천 서울대공원 네네네. 자연캠프장이랑 그리고 또 한강 난지 캠프장 네. 이렇게 두 곳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작년까지는 텐트가 가능했던 텐트 대여 가능했던 중랑 가족 캠핑장 올해부터는 텐트 대여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 텐트 확인하셔야겠네요. 지참이라고 하니까 네. 작년에 좋다고 다 가셨던 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일단 우리 바다 캠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다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동해부터 찍고 넘어갈까요? 좋아요. 예, 예. 동해에서의 캠핑하면 푸른 바다 먼저 떠올라서 일단 좋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쉽네요. 여름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먼저 그 동해 오토 캠핑장의 선두주자 망상 오토 캠핑장 있습니다. 아시죠? 네. 동해 바다를 앞마당 삼아서 누리는 캠핑. 해보신 분들만 느낄 수 네. 있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망상 저쪽 캠핑장에서는 네. 텐트 대여해 주는 건 아니죠? 본인이 직접 갖고 가져가야 가고 돼요. 장소만 제공을 해 주는 거죠? 대신 캐러반도 있고요, 캠핑카도 있고요, 오두막집도 있고요, 그리고 펜션형 숙소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요. 네, 혹시라도 깜빡하고 텐트 놓고 가신 분들은 다른 숙소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다양한 스타일로 숙박이 가능해서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은 텐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건요. 그 캐러반에서 고기를 한 점 먹고 네. 뛰어가서 수영을 해요. 수영하다가 와서 바로 몸을 씻고 또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카라반 안에 다 있죠. 맞아요. 진짜 다 너무 있어서 네, 괜찮지 않으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아니 뭐 먹고 수영하고 와서 먹고 수영하고 뭐 그게 휴가죠. 뭐 별거 있나요? 네, 그렇죠? 더위를 네. 식히고 여유도 그래요, 즐기고 좋습니다. 배불리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렇죠. 그 외에 혹시 또 갈만한 곳은 없을까요? 오토 캠핑장 말고.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서 캠핑장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지고 있고요. 네. 요즘에 또 캠핑 대세잖아요. 강원도에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올해 그 하조대에도 캐러반 캠핑장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이것도 알아주시면 여기. 그래요? 가봤어요.
네, 괜찮다고 좋아 하더라고요.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아직 캠핑을 제대로 못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캐러반 뜻이 뭐예요? 네, 캐러반 트레일러라고도 하는데요. 찾아봤더니 이동식 주택이래요. 캠핑카는요, 네. 그 자체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캐러반은 앞에 끌어갈 차가 필요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안에 숙소는 사용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니까 어느 곳이든지 자리만 있다면은 네, 차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조대 캠핑장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또 없나요? 동해 쪽엔? 다 알아본 건가요? 지난 2007년에 오픈한 강원도 고성의 송지호 오토캠핑장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니, 그냥 저희 잘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해 죽겠네요. 너무 많으니까. 네. 이곳이요 되게 조용하잖아요. 고성 바다가 동해에서도 정말 조용해요. 가장 북쪽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여기도 막 들썩들썩거리는데요. 이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좀 밑으로 내려오면 속초해수욕장에도요. 바다와는 좀 떨어져 있지만 국민여가 오토캠핑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은 다 캠핑장을 캠핑장을 품고 끼고 있어요. 있네요. 네. 캐러반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다 그 텐트 양형 가능하니까 네, 그 편안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캠핑이 좋습니다. 대세잖아요. 맞아요. 대세죠, 네, 대세. 캠핑 재료 챙겨가지고 장비 챙겨서 갑시다. 네.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오토 캠핑장은 뭐예요? 자동차를 옆에 세우고 자기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나요? 전기 사용이 가능해요. 그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네네. 자동차를 놓고 전기 사용이 가능한.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야영은 정말 왜 비박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약간 느낌이 같다고 하면은 오토 캠핑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문명을 좀 누릴 수 있는 씻을 수도 있고 뭐 전기도 쓸 수 있고 차만 협조해준다면 TV도 갖고 가도 되고. 어떤 분은 에어컨도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기료를 따로 냅니다. 근데 아마 그 특별 관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들고 가시면. 네.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 아. 그거 주의하세요, 글씨. 에어컨을 들고 가고 네. 싶은데 실외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동해는 다 돌아본 거죠. 네. 네. 자, 동해에 굉장히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해변가를 쭉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알아봤는데 몰랐어요. 저는 뭐 한두 군데 정도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예. 자, 그렇다면 서해 한번 해가 지는 곳. 그렇죠. 노을이 아름다운 서해 한번 가보죠. 리아스식 해변. 네. 서해는요, 리아스식 해변 덕분에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동해는 갯벌 푸른 체험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서해는 사람들이 흔히들 똥물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재밌거든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 서해 한자락이 되게 많아요. 수도권 가까이에는 그 을왕리 왕산 오토 캠핑장 있고요. 당진에 난지도 바다 체험 학교도 있고요. 또 석갱이 오토 캠핑장, 기지포 해수욕장, 청포대 해수욕장, 하관포 오토 캠핑장. 태안에 특히 많이 몰려 있어요. 태안이 그 안면도 툭 튀어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쪽으로 많이 해안을 따라서 있으니까 그리고 서해의 경우에는 캠핑장을 빼더라도요 해수욕장에서 갯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쪽 그 숙소 잡으셔서 그 체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서해안 안면도에 꽃지 해수욕장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물이 탁 빠지고 나서 발로 이렇게 모래를 비비면 밑에 조개가 막 엄청 많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갯벌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갯벌 체험을 하러 가려면 장비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체험을 가야 되나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탑, 홈이 이런 거 들고 가면 되나요? 전 다 챙겨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서해바다 어디를 가도 갯벌 체험 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 그 갯벌 체험 마을이 있는 곳은 따로 입장료를 내고 하는 장비들 다 빌려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갯벌을 품은 동네는 다 그 마을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편의점에서도 다 빌려줘요. 장비를. 네. 싸게는 뭐 2,000원부터 네. 비싸게는 장화랑 세트로 해서 8,000원까지 하는데 그거 이제 잘 이야기를 하시면 해서. 네. 그래요. 이 가까이 빌릴 수 있네요. 그럼 이 네. 갯벌 체험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동해는 좀 물이 차고 깊고 맞아요. 하니까 갑자기 젊은 훅 우리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청춘들이 좀 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이가 좀 어리고 이러면은 맞아요. 서해 쪽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갯벌에 가서 이 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네. 게 그거를 그냥 냄비에 막 잡아서요. 그냥 바로? 수돗물에 그냥 헹구기만 한 다음에 고추장 좀 끓여서 먹었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아이가 고추장을. 거기서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서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그래요. 있는데 갯벌 체험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어요. 지금 뭐 기훈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아이들이 잡아서 음식을 해 먹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저도 그 야무진 꿈을 품고요. 네. 얼마 전에 저 맨날 카메라로 찍어야 되니까 제가 체험한 적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했어요. 해보셨어요? 모든 장비를 다 빌려가지고 오. 했는데
얼마나 잡으셨나요? 네. 꽝이었어요. 꽝이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갯벌에서 낙지 잡고 조개 잡고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면 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족과 함께 무엇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동해와 서해를 대표하는 바닷가 근처 캠핑장을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할 것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전 준비하실 거는 예약과 적게는 15,000원부터 최대 한 35,000원, 5만 원 정도까지 그 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캠핑장에서 묵으실 경우에는 캐러반이나 네. 이런 경우 조금 더 요금이 올라가고요. 예약이 필수예요. 이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럴 때는 현장에 가셔서 전화를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전화를 해보세요. 그럼 꽉 찼다고 할 거예요. 이름을 올려놓으시고 만약에 안 받겠다고 하면 중간중간 전화를 해보세요. 분명히 빵꾸나는 곳, 펑크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약을 네. 했다가. 그쪽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온 가족이 다가가서 무작정 가서 전화해갖고 자리 있어요. 아직 안 비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전화하면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에게 굉장히 연이 좀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얘가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 그렇죠. 아빠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뭐 이 말은 혼자서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소홍 기자처럼 하면 좋겠지만 가족과 함께 가시는 분은 미리 예약을 사전에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정말 요즘 인터넷으로 뭐 소셜 커머스 하는 데 많잖아요. 근데 새로 오픈한 데는 여기 많이 올리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캬팡 이런 데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갔는데 이게 자기가 입금을 했는데 선입금한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대요. 예.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예약 상황 확인하시고 가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중요합니다.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해 쪽에 캠핑장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북쪽 가까이 가십시오. 그쪽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더 시원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멀리 가면 한적하다는 느낌도 네, 있고 맞아요. 연인끼리 가시면 네. 아이와 조용히 보내고 싶으시면 진짜 휴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기훈 씨 국토 종주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캠핑으로 좀 바꾸시겠어요? 저희는 어차피 텐트를 갖고 가요. 하면서 텐트를 갖고 가서 캠핑까지. 어디 좋네요.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럼요.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사이드에 어떤 남의 논밭 위에다가 불법으로 텐트를 칠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우리 캠핑장 알아보고. 전화하면서 알아보고 어디 남의 집 그래요. 큰 넓은 마당에 있으면 신세 잠깐 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전거랑 같이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걱정을 하는데 혼자 돌아올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행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책 이야기 좀 들어보죠. 네. 예, 휴가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요. 네. 갑자기 마음이 들뜨지요? 예, 그런데요. 인터넷만 뒤지지 마시고요. 휴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떠나시기 전에 어느 대충 지역을 정하시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책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면 그 인터넷 정보하고는 전혀 다른 그레이드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비경.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맞아요. 잘 찾아가면 정말 그 한적한데 좋은데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쓸데없이 여행 아니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좋은 방법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신랄합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네. 당신을 여성 부자로 만드는 5가지 유전자라는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일단 제목이 왜 돈은 여자를 비켜가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인가요? 못 모은다 뭐 이런 예, 이야기가 실제로 될수 있을 통계로도 것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른바 부자학이라는 신종 학문을 본인이 이제 주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자학 전문가입니다. 한동철 씨가 쓴 책인데 이 수많은 여성 알짜 부자들의 그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성 부자들의 꿈을 이룬 그런 분들에게 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저자인 한동철 씨가요. 부자학이라는 걸 처음에 오픈을 해갖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이버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부자학이라는 게 정확히 부자학은 뭔가요? 뭘까요? 근데 그야말로 예전에는 뭐 경영학이라든지 네네. 또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 이야기가 되던 것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학문적 체계성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철 교수가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있었을 때 실제로 부자학이라는 것을 이론화해서 이것은 이제 이론화하게 되면은 보편성을 획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이론들을 접할 수 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 개념으로 처음 만드신 분이 이 책을 쓴 한동철 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부자학, 뭐 재테크 정도로 보면 될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자학, 예. 부자학. 그 금융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한되거나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창의적인 자기 경영의 어떤 방법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한동철 부자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평소에 어떤 나의 소비 습관 같은 것도 잘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부자학과 교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저자가 그렇죠. 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책 제목이 굉장히 사람을 조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제목이에요. 왜 돈은 여자를 피해야 하는가? 좀 자존심도 상한데요? 맞아요. 정말로 돈은 여자를 피해가나요? 뭐 TV를 통해서 보면 뭐 유명한 연예인 분들, 뭐 여성분들이 돈 많이 또 벌기도 네.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체감하기는 힘든데요. 네. 실제로 그 이 책의 저자가 이 독일의 한 경제 전문지를 인용합니다. 그 한델스블라트라는 신문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가령 석유왕 록펠러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인물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를 다 포함해서 최고의 부자 30명을 뽑았습니다.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 그랬더니 여성은 딱 한 명, 클레오파트라가 선정된 그러니까 30명 중에 그러니까 30분의 1이죠. 또 최근 그 각종 연구에 따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채 5%가 되지 않는다. 이런 데 실제 통계가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남자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고는 해도 너무한 수치 아니냐. 일단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은 질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부는 여성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것일까? 또 돈에게는 여성을 비켜가는 속성이라도 있는 것일까? 근데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네. 그래요. 이게 여성 저는, 네. 그래요. 너무 이게 좀 그래, 이분 한번 직접 제가 뵙고 그러게요.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왔을 저는 일단 정도로.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네. 일단 이분 부자학 전공이시니까 이분은 부자신가요? 저도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원래 싶다는 생각이 빈수레가 들고요. 요란하다고요? 이런 분들 절대 부자는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저자가 어떤 답변들을 얻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여성을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돈을 비켜가고 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특성들이 뭔가 거대한 부를 이루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다라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못지않게 어떤 자신의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성으로서 이미 부를 이룬 그러한 분들에게는 그 어떤 공통점들이 있더라. 그 공통점들을 책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래요. 여성의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라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리뷰를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부는 계속 증가하려고 하고 미는 계속 감소하려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뭐 집 외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남정미 씨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예. 이 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뭘 미모를 집착을 해요? 뭐냐면 남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정신력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존도. 예. 그래서 스스로의 꿈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이 돕고 자립형의 그런 강한 정신력 이런 것들이 우선 필요한데 우선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뭐 미에 대한 관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신의 미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설정하고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애당초 정신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실제 성사율도 굉장히 낮고요. 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낮고 의미 없다. 일단 마음 자세부터가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네. 여성에게 미를 포기하라. 어려워요. 예, 미를 포기하라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좀, 아름다워지고 네. 싶어 하는 게 여성인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것 굉장히 같죠? 흥미로운 얘기인 것 교수님 같아요. 와이프 안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쓰신 분 예,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너무 좋은 얘기 하신 분을 책 소개해드리면서 부자가 아닐 것 같다, 뭐 부인이 안 예쁠 것 같다,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부도 이루시고 부인도 굉장히 예쁘시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책에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난정민 씨께서 아주 중요한 이 책의 한 대목을 미리 사실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모를 부의 조건으로 넣지 않는 것, 그것이 진실한 여성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미모가 부자의 조건에 들어가는 순간
여자의 자주성은 종속 변수가 된다.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사라진다. 정신력이 나태해진다. 부는 근본적으로 계속 불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네. 미는 근본적으로 계속 감소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신의 미모를 통해서 부를 계획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실패를 예정한 시도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적 마인드를 대신에 가지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은 그런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굉장히 직설적으로 신랄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책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바람둥이, 그러니까 부자인 남자는 바람둥이를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예쁘고 유지를 하려고 해봐야 걔네들은 어차피 눈을 돌릴 거야. 막 이렇게 되게 신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수님 원래 뭐 이런 분이신가요? 물론 우리가 교수님이 또 잘생긴 분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신랄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책의 전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요. 정말 직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 읽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이 그냥 확 들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미 씨께서 읽었던 그 부분 제가 잠시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네. 부자 남자와 결혼하면 21세기의 하인처럼,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살아도 좋다면 부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라.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평생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면 부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이 처음엔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계속 읽다 보면 가슴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팍팍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련한 환상 따위 다 버리고 현실적으로 응전하라.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전 부자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자의 여성이 5%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인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있죠. 보니까 이 뒤에서 이렇게 조력을 해주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성 또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면 누가 진정한 부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교수님하고 저 컵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래야겠네요. 토론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부자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좀 같이 논의도 하면서 네.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요. 이게 짧고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학벌도 필요 없다. 그건 돈 벌고 난 다음에 갖추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 특히 이 현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 삶의 자세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책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이 네. 책. 네.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